당신의 자리는 이미 치워졌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1,000조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기 때문인 겁니다. 코스피 하루 낙폭 12.66%, 지수는 순식간에 5,000선 턱 밑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과거 9.11 테러 당시의 충격마저 넘어서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증발해버린 1,000조 원은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실물 하나를 놓고 수백 명이 내 거라고 우기던 거품이 터지면서 평생을 바친 누군가의 내 집 마련 꿈과 피 같은 퇴직금 1억 원이 단 이틀 만에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나버린 처참한 비극인 거죠. 호가창을 바라보며 마진콜의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붉은 피가 낭자한 이 폭락의 블랙홀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지금부터 시작될 잔혹한 자본의 민낯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여의도 증권가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내 통장 잔고를 이토록 무참히 박살냈을까요? 2026년 3월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합동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 경제를 낭떠러지로 밀어넣을 통제불능의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잿더미가 된 테헤란의 거리에서 분노한 군중들이 절규하며 피해 보복을 다짐할 때 거대한 글로벌 자본은 이미 그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한국 주식시장에 꽂혀있던 돈을 뽑아내어 컴퓨터 광랜을 통해 달러와 금으로 엑소더스를 시작했죠. 결국 총알 한 방 날아오지 않은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외국인 사냥꾼들이 던지고 간 폭탄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으며 계좌가 녹아내리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한 이란의 보복은 감정적이면서도 아주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쏘는 대신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지나는 좁은 계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른바 세계 자본주의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통행불가 선고에 숨통이 막힌 글로벌 유조선 선장들은 뱃머리를 돌리며 절망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중동이 무려 70%에 달하고 그중 95%의 원유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의 심장은 결국 멈춥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중증 환자에게 대동맥 설단은 즉각적이고도 치명적인 심장마비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과연 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질식사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이 피해 순환이 멈추자 전 세계 자본은 포식자적 본능을 드러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순식간에 배럴당 82달러를 뚫고 100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중동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전쟁 보험료는 과거 걸프전 수준인 무려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476원 돌파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돈이 많아졌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외국인 사냥꾼들이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한국 주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달러를 챙겨 도망치는 엑소도스의 상징인 겁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외인들이 내다판 주식의 폭포수 아래서 개인들의 계좌는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죠. 과연 이 무자비한 자본의 이탈을 우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결국 3월 4일 오전 8시 19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지수가 8% 이상 폭락해버리자 시스템 스스로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셈이죠.
모니터 앞에 투자자들은 모든 거래가 정지된 20분 동안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극도의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5천선마저 위협받으며 5,093.54로 마감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의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끔찍거산 정적. 하지만 이 20분의 정지가 풀리고 난 뒤 시장은 이성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더 잔혹한 학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상과 실제 돈의 이동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먼저 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부실한 기업부터 팔아치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본의 논리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금화가 가장 쉬운 이른바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우량주들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1.74%, SK하이닉스는 9.58%가 단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AI 혁명이니 역대급 실적이니 하던 화려한 수식어들은 중동의 모래바람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그저 찢어진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량주라는 방패가 글로벌 자금 이탈 앞에서는 오히려 가장 먼저 뚫려버린 관역이 된 것이죠. 수십 년을 버텨온 대기업들마저 외인들의 현금 자동 인출기로 전락해버린 이 처참한 민낯. 그렇다면 이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피를 흘리는 이 죽음의 무도밭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유령선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잃고 검은 바다를 맴도는 거대한 유조선들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자 글로벌 선사들은 어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 한 척당 항해 기간이 보름 이상 늘어나고 연료비만 13억 원이 넘게 추가로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류비 폭등은 결국 기업의 뼈와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인 겁니다. 그 결과 수출의 혈관 역할을 하던 H&M과 페노션 같은 국내 대표 해운사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 17%씩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바다 위에서 연료를 태우며 빙빙 도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이익 창고는 진공청소기에 빨린 듯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숨을 헐떡이는 치명적인 물류마비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서 자본의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이 죽음의 무도밭에서 유유히 샴페인을 터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 하마시스템 같은 방위산업 기업들입니다. 시장 전체가 12% 폭락하며 피바다가 된 와중에도 이들의 주가는 장중 25% 이상 폭등하며 거대한 붉은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먹고 자라나는 식충식물처럼 철저히 이익만을 쫓아 움직이는 냉혹한 사냥꾼일 뿐이죠. K방사는 이미 중동 국가들과 수십조 원 단위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중동의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닐수록 요격 시스템에 대한 빗발치는 수요로 그들의 금고는 더욱 터질 듯이 채워지는 구조인 겁니다. 당신의 퇴직금이 반토막 나며 녹아내리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전쟁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거대한 부를 긁어모으고 있는 이 잔혹한 현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을 안 한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나는 주식을 안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얇은 지갑을 직접 찢어밟게 거대한 인플레이션 쓰나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식적인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씩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유조선이 아프리카를 돌아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조 원가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내일 아침 당신이 3억을 빵 깎아 마트의 장바구니 영수증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실물 하나를 놓고 수백 명이 내 거라고 우기는 물가 폭등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게다가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절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영끌에서 마련한 당신의 아파트 대출 이자가 또다시 당신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주식 계좌는 반토막 나고 월급의 절반은 이자로 뜯겨나가는 완벽한 파멸의 굴레. 우리는 이 거대한 덫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건쟁개한 자본의 엑소더스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다급하게 방파제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100조 원 규모의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를 전면 차단하고 무차익 공매도를 감시하는 전산 시스템까지 가동하며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성벽을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병사들의 처절한 방어전과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10조 7천억 원의 증안펀드가 소방수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외국인들이 하루에만 수조 원씩 주식을 내던지며 달러를 쓸어 담는 이 글로벌 투매의 폭포수 아래서 과연 100조 원이라는 실탄이 시장에 피를 먹게 할 완벽한 지혈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의 끝을 알기 위해 우리는 과거라는 현미경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1948년과 1967년 중동전쟁 당시 글로벌 증시는 단기 충격 후 극적인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세계 물류의 통로였던 수에즈 운하는 무려 8년 동안이나 폐쇄됐습니다. 2021년 에버기브노 좌초 당시 수에즈 운하가 단 일주일 막혔을 때 전 세계 물류는 시간당 4,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를 흘려야만 했죠. 지금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이 제2의 수에즈 운하 사태처럼 피말리는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렌트유가 130달러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시나리오. 만약 이 악몽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계좌에 꽂혀있는 빨간불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라면 이 공포를 맨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비극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집니다. 2026년 3월 기준 빚을 내서 주식에 뛰어든 이른바 비투자금, 즉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대치인 3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가가 단 이틀 만에 12%나 폭락하면서 통상 140%인 담보 유지 비율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은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독약이 당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저승사자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셔터를 굳게 내리고 신규 대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장이 열리는 순간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개미들의 주식은 시장가로 강제 청산되는 반대 매매의 칼날을 맞게 됩니다. 해외 매체들이 경고한 포물선 거품이 터지며 내 손으로 내 주식을 팔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마진콜의 지옥이 열린 겁니다. 이 무자비한 청산의 늪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라.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지금 당장 손실을 복구하겠다고 빚을 내어 불타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불길 속으로 화약통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자본,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숨어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주식을 던져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달러와 금, 그리고 안전한 국채라는 거대한 지하 벙커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사냥꾼들은 영원히 벙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를 분석하며 코스피 6,500선의 펀더멘털을 언급했던 사실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우량 기업들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중동의 모래바람에 완전히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극단에 달해 모든 개미들이 마진콜에 피를 흘리며 시장을 떠날 때 외인들은 헐값이 된 국가대표급 주식들을 쓸어 담기 위해 다시 총구를 겨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벙커에서 나와 반격의 방아쇠를 당겨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생존과 파멸이 결정됩니다. 맹목적인 희망 대신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정확한 신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 80달러의 붕괴입니다. 에너지 관련 주요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입니다. 뉴스를 통해 치솟았던 해상 보험료가 떨어지고 유조선들이 다시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국제 유가는 반드시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안정을 찾을 겁니다. 두 번째는 환율 1,450원 하향 돌파입니다. 폭주하던 원달러 환율 전광판이 1,450원 아래를 가리키며 꺾이는 그 순간 달러로 피신했던 외국인들의 막대한 자금이 다시 한국 증시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실한 청신호인 겁니다. 의자 뺏기 게임에서 사라졌던 의자들이 다시 채워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손에 현금이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거대한 부를 쟁취할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격은 당신이 그때까지 시장에서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대한민국 경제라는 심장은 멈출 듯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박동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1,00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이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는 결국 피를 씻어내고 다시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비극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확정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치는 자는 평생 자본의 노예로 남지만 내목한 인내심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반격의 타이밍을 잡는 자만이 새로운 부를 온전히 움켜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흘린 피를 밟고 일어서는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잡아먹힌 채 영원히 후회하는 희생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은 지금 당신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